현재 보통 주택 청약을 보통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물론 간혹 2만 원씩 내셔가지고 이게 2만 원씩 내는 것과 10만 원씩 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이 돼요. 매월. 근데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인정되냐면 매월 10만 원이 최대 납입 인정금. 월 1회에 10만 원. 그게 왜 그러냐면 공공 임대 청약할 때는 횟수가 중요하고요. 공공 분양할 때는 1회당 10만 원씩 누적 금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부으면 1200이잖아요. 근데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인정돼요. 그래서 그게 정석이 10만 원으로 굳어진 거죠. 그럼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씩 횟수만 많아져도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돼요.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공공임대 안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으로 소유를 한다. 주택을 소유해서 그걸로 재테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권은 완전 배제해야죠. 전략적으로 만약에 난 자영업자다. 근데 이제 집보다 빨리빨리 사업소득을 일으켜야 돼. 그럼 주거비를 최소화해야 돼. 라고 해서 뭐 한 3년간만 공공임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중요하겠죠. 그렇게도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또 보면은 가점제, 추첨제 이렇게 또 나뉘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가점제가 말 그대로 점수제예요. 네, 높은 사람들로 순차제로 끊는 거고요. 추첨은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어차피 뺑뺑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기과열지구, 서울을 비롯한 광명, 뭐 하남 이런 데는 투기과열지구라서 85제곱 이하면 전부 다 가점제예요. 그래서 아예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0%예요. 0.1%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85제곱 100% 가점제에서는 당첨 확률 0%. 그럼 조금이라도 추첨제가 있으면 가점이 낮아도 이제 경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추첨제가 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 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중대형 평형.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면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00% 중에 50%가 추첨제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추첨제가 80제곱 이제 초과는 70%가 있어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100%가 다 추첨제예요. 그러니까 지방 비규제 지역에 사는데 가점이 69점이다 하는 분들도 이제 중대형 평에 넣게 되면 9점인 10점인 사람하고 같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동안의 무주택을 막 10년, 20년, 30년 유지하면 그 고생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점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대해 주는 게 현재 정부의 실수요 무주택자를 위한 이제 전략, 그 방향성이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추첨제 같은 경우는 가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혹시 뭐 1주택자인 분들도 추첨제는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예, 추첨제 돼요. 근데 처분 조건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 갖고 있는 거를 팔아야지만 너한테 당첨기를 주겠다가 1주택자 처분 조건인데, 정확하게 물량이 추첨제 물량의 25%만 처분 조건을 건 사람한테 줘요. 별도로 그렇게 비율을 주는 네. 거군요. 예를 들어서 그 한 단지에 1000세대를 분양한다. 네, 그 중에 500세대가 숫자를 너무 잘 맞다. 이 세상 잡았다. 네, 그냥 해볼게요. 네. 500세대가 85제곱 초과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75%, 4분의 3은 무주택자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요. 그 중에 25% 물량인, 그럼 얼마죠? 125세대인가요? 예. 그러면 1주택 처분 조건자에게 배정을 주는 거죠. 결론은 물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85제곱 초과에 1주택자가 처분 조건 걸고 청약을 하면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생긴다. 근데 서울은 85제곱 초과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기존 조합원들, 그러니까 새 아파트 신택지 보면 왜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 택지도 중대형 공급이 은근 많거든요. 근데 서울은 대부분 중소형에다가 중대형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이 이미 다 평형 신청을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은 그래서 처분 조건 걸고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죠. 서울은 가점도 너무 높고 경쟁률도 세고 추첨제도 진짜 참 별로 헬이네. 없고. 진짜 서울 너무 쉽지 힘들어요. 않겠네요. 네, 저도 경기 지역 사는데 강남 올 때마다 힘들긴 한데 서울에서 살면
그래서 서울에 살겠죠. 그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럼 경기도 추첨제는 그래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원령이님 같은 경우도 또 본인도 실제적으로 그런 청약 당첨 사례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럼 최근 사례로 그럼 한번 가장 말씀- 최근에. 네. 최근 최근에. 사례는 그 비규제 지역일 때 인천 거가 당첨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게 그 남동구에 있는 9월 지웰시티 푸르지오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언박싱이라고 사전 점검 때 갔었거든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당첨됐는데 저는 중간에 분양권 매매를 했죠. 근데 입주할 때 제가 가서 이 소개를 막 하니까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예. 그때가 2017년도였고요. 미달이 나서 수원에 살거든요. 예, 수원 통장이 인천 청약자가 미달 났을 때 동시에 청약이 들어가서 저한테까지 당첨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새들을 제 걸로도 계속 찾아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틈새를 계속 찾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방법 쓸 수 있냐?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은 1순위 청약,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규제 지역 1순위 청약일 때 그 당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시 사람들이 청약이 들어가고 혹시나 미달되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청약을 동시에 받는데 규제 지역이 되면 첫째 날은 해당 지역 사람들한테 청약 받고요. 미달 나야지만 다음 날 기타 지역 사람들한테 청약기를 줘요. 인근 지역.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틈새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막힌 거예요. 그렇죠. 미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딱 네. 첫째 날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맞아요. 혹시나 미달될 것 같으면 할까 말까 고민도 하는데 만약에 둘째 날에 이제 미달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쟁률도 높아져요. 그리고 저희 그 누님의 사례도 있는데 2019년도 12월이에요. 굉장히 최근이죠. 정말 최근이네요. 예. 그 수원이 3개구가 있어요.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가 있는데 영통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권성구랑 장안구가 비규제 지역일 때 추첨제로 당첨이 됐어요. 당첨됐던 것은 수원의 그 하늘채더 퍼스트라고 곡반정동에 있어요. 권성구. 거기에 추첨제로 당첨이 되었었어요. 그럼 면적이 85 초과였기 때문에 85제곱 이하였어요. 이하인데도? 네. 비규제 지역이 85제곱 이하면 40%가 가점제고요. 60%가 추첨제예요. 그래서 60%의 추첨제 물량에 운 좋게 당첨이 됐죠. 물론 고르는 방법도 최저 경제를 나올 거 찝어서요. 이 청약이 내가 가점이 높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점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그 부분을 내가 파고 들어가느냐 네. 그 기회를 보느냐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예, 또 팁 하나 드리면 그 세종이 전국으로 청약된 때가 네. 2016년도 9월부터 전국 청약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많이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세종에 청약을 합니다. 하셨어요? 예, 했어요. 기타 지역에서 경쟁률이 1.53대 1이 나왔던 고운동이라고 있어요. 1-1 생활권. 거기에 예비 당첨이 됐는데 추첨을 안 갔죠. 예. 많이 갔으면 당연히 당첨은 됐었을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잘 모르잖아요. 네. 네, 이런 지역이 평택도 있어요. 평택이 전국 청약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당시에도 안 됐었는데 된 거를 이제 틈새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럼 평택에 전국 청약이 돼. 그럼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근데 서울인데 강남 이변의 1호선 라인에 출퇴근해요. 예를 들어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쪽에 이제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급행 타면. 근데 그런 식으로 평택 고덕신도시 서울 살지만 청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도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 생각하면 어느 지역에 첫 분양하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라도 첫 분양이 하는 좀 대규모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눈여겨서 좀 보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전국 청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세종은 제주도에서 청약 들어갔고요. 서울에서 청약 다 들어갔고 그래요. 이것도 당첨 사례가 있는데 그 예전 수강생분 중에 59점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59점이면 세종에서 당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그냥 2배씩 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종은 주로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고요. 오히려 중소형은 공급이 없어요. 이런 거죠. 중소형 59제곱은 3억인데 84제곱이 분양가 5억이에요. 둘 다 반값이면 84제곱 5억짜리는 10억대고요. 근데 59제곱 3억짜리 6억대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5억 벌레, 3억 벌레로 말을 바꾸면 당연히 5억을 버는 84제곱으로 청약을 들어가죠. 이 경우는 59제곱이 약간 비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59점은 당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주 요건이 없었던 시절에 2월달 전이었거든요. 세종에 청약해서 당첨되고 전세 주다가 비과세 받을 거면 나중에 입주하셔라. 당첨된 케이스가 있죠. 또 2021년 또 청약제도 바뀐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청약제도 바뀐 부분 우선 올해부터 취득하는 특히 분양권, 그러니까 청약도 당첨받은 분양권 되잖아요. 이거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부터 바꿔왔던 것들이 이미 무장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특히 바뀌었다. 양도세 부분이 6월 1일부터는 1년 이내 보유세 70% 세금 엄청나죠. 2년 이하 보유세 60%, 2년 지나도 60%. 그러니까 입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첨이 돼서 돈을 벌만한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잖아요. 거기는 전매 불가를 해놨고, 근데 매매가 되는 지방 소도시나 뭐 대도시권들 포함해서 비규제 지역은 팔 수는 있지만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입주를 해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돈이 좀 분양을 받기엔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완공이 되면 그 집을 좀 전세금으로 어떻게 좀 전세금으로 좀 보충을 하고 그다음 내가 가진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하나를 매수해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월 19일 이후에 공고가 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의무 거주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입주를 해야 되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잔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럼 두 가지로 볼게요. 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은 내가 들어가서 못 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에서 청약하고 전세 주면 되긴 해요. 특히 입주할 때는 KB 시세가 만약 오른다고 하면 분양가보다 대출도 더 나오잖아요. 전세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련해야 되는 돈이 크면 KB 시세가 높아진 상황인 경우는 대출을 끝까지 대출 받아서 그 잔금을 치러놓고 나중에 조금 올랐을 때 원하는 전세 가격을 맞추면 이제 대출 상환하고 분양가에 가까운 전세금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거주 의무 기간 있는 거는 입주 시기부터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5년 이내 뭐 3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주 조건이 있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도 있고 공공주택도 있긴 한데 이것도 시세 대비 뭐 100% 이상의 공공택지는 거주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인데 시세 80%다 그러면 2년 살아야 되고 80% 이하다 3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냐 민간 택지 또는 공공택지나 따라서 거주 의무가 있고 없고 전매 기간이 더 길고 짧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약이 가장 쉬운 부분이어야 되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청약도 진짜 알고 해야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약 당첨 전에 좀 미리 준비해야 할 그런 또 세금 전략이 또 있나요? 세금이요. 우선 분양가에 따라서 세금 취득세가 일단 달라지잖아요. 6억 이하는 뭐 1.1%, 6억 중에서 9억은 뭐 3%대까지 그 이상은 3% 이상이 되는데 일단 분양가 구간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진다. 근데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발코니 확장비 더하고 옵션 비용 통해서 총 가격에 대비해서 6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더 있고 취득세가 9억이 넘어가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팁이 있다고 하면 발코니 확장비까지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에어컨까지 넣었는데 6억이 넘어간다? 그럼 취득세율이 뛰어버리니까 차라리 에어컨 옵션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차라리 그냥 개별적으로 추후에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실제로 그게 더 싸기도 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이제 입주 아파트들 막 입주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본 옵션이 에어컨 4대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해요. 아무리 싸도 700이야. 700대. 근데 이거를 사제로 하잖아요. 뭐 LG나 삼성 다 마찬가지인데 500만 원 전후로도 4대가 충분히 가능해요. 오,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금액대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취득세도 적게 낼 수 있는 오히려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초보분들은 세금은 진짜 고려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3개월 남은 그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또 관심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네. 이 사전 청약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전 청약 말 그대로 공급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미리 당첨자를 뽑아놓겠다. 그래서 청약 수요 대기자를 이제 해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올해 7월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7월부터. 예. 근데 내년까지 이제 예정된 물량이 약 3만 세대 정도 돼요. 사전 청약이 3기 신도시 위주로가 되어 있고요. 그 3기 신도시 외 지역은 신혼희망타운을 많이 또 공급을 해요. 이거 기다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사전 청약 지금 기다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이 정말 상당히 많은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당첨되기 힘들어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사전 청약 당첨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청약 되게 중요한 대상자는 말입니다. 엄청 늘려놨고요. 이거 공급은 줄여놨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늘려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만 대상으로 해요. 현재는. 근데 공공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건 청약 통장이 총 4가지거든요. 네. 종합, 저축, 예금, 부금인데 이 종합하고 저축만 공공 분야에 청약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면서 사전 청약 7월 전에 예금하고 부금 통장도 넣을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게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4월이고 5월이잖아요. 그 6월 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예금 부금 청약자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지겠네요. 네, 훨씬 더 심해져요. 거기다가 이게 특별 공급이 85%인데 일반 공급이 15%예요. 만약 이 현행대로 가도 이제 문제고요. 왜냐하면 1000세대를 뽑아도 150세대만 일반 분양이에요. 공공 분양에서 예치금 순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주 위에 있는 상위 스펙 애들만 죄송해요. 상위 스펙 청약통자만 당첨이 되고요. 나머지는 너무 힘들죠. 그냥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근데 이 사전 청약 제외하고서 서울에서 당첨되는 사람은 2% 이내다라고 하거든요. 전체 청약자에. 공공 분양인 사전 청약도 그에 준할 수 있어요. 98%는 들러리가 될 거예요. 그 사전 청약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사전 청약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딱 답이 나와 있긴 해요. 그 3기 신도시가 대상이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7개가 있어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당연히 과천이겠죠. 그 다음 교산, 그 다음 왕숙일 거예요. 과천 신도시, 과천, 그 다음에 하남시, 남양주인데 여기에서는 당해 기준이라고 할게요. 과천에서는 그래도 2,000은 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이에요. 당해에서가 뭐 2,000 전후, 그러니까 1,800 이 청약 정도가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예치금이. 그럼 2천만 원이면은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월 10만 원씩간 역산해 보세요. 한 18년 정도? 18년 정도를 네. 유지를 해야 네. 네. 이런 통장이 은근 많겠죠. 근데 안 되는 들러리 통장이 뭐 5년짜리, 6년짜리가 많겠죠. 그래서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게 지금 하려고자 한 그러니까 대상자는 되게 많이 늘려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그 금액에 따라서 상위 레벨 분들은 되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이것도 약간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면은 좀 포기해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 분들이 3기 신도시 청약할 때는 2,50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네. 2,500은 넘어야 된다. 네. 와. 서울 포함해서 왕숙이면 남양주 외에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하남도 교산에서 분양하면 하남시 외에 나머지 지역들 다 2,500만 원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지역은요? 그 외 지역은 부천 대장지구도 있고요. 뭐 고양 창릉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 계양의 장상 인천의 계양. 예, 그리고 안산의 장상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그보다 500씩은 낮춰도 돼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중후반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보면 되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네. 과천은 과천 사람이 2,000만 원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 네. 지역은 당연히 2,500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부권에서 하남이다. 네, 하나. 네, 하남은 그보다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한 1,800 정도. 1,800. 그 외 지역은 다 2,500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왕숙도 왕숙이라고 2가 있는데 2가 더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2는 좀 더 높고 1은 좀 더 낮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경기 지역 마찬가지로 한 2천은 넘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왕숙이랑 비슷하게 이제 스펙, 당첨 컷이 나올 것 같은 게 창릉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신도시는 좀 높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안산, 장상하고 인천, 계양, 그리고 부천, 대장은 좀 낮아도 돼요. 그러면 낮아도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 계양구에 분양하는 거, 부평구에 분양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 인접한 거에 분양하면 3기 신도시 기다리지 말고 청약을 해라. 물론 기다려도 해도 되지만 당첨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거고, 고향에서도 창릉 신도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분양하는 거 많잖아요. 이제 장항지구나 등등 원도심에서 분양한 것들 나오면 해라. 이게 더 현명한 판단인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 어차피 고향 시민이면 창릉도 같이 준비할 거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좋은 거 기다렸다가 앞에 거 덜 좋은 것들을 마음에 안 차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온 전국에서 다 무조건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빨리 이 현실을 인지하고 동네 분양을 먼저 챙기라는 얘기예요. 청약 예금하고 부금을 네. 참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통장들을 월 10만 원씩 부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 분양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배정 세대가 없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 특별 공급 85%를 50%로 줄이고 일반 공급 15%를 50%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 공급이 15에서 50% 늘렸잖아요. 35%가 추첨제래요. 네. 이제 그것까지 같이 또 고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처럼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이 추첨제에서 다시 편입해서 뺑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3기 신도시에서도 종합하고 저축 갖고 있는 예치금 순서대로 뽑히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추첨제에서 다시 돌아가겠죠.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역효과 난 거죠. 이게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30%거든요, 배정이. 근데 그걸 아마 15% 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25%인데 이거를 10%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일반 공급 추첨제로 빠지는 물량이 많다 보니. 그럼 생애 최초, 또 웃긴 게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늘려줬어요. 그러면 또 이제 수요가 또 더 늘어나니까. 억대 연봉자도 청약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소득. 그래서 극심한 병목을 그래서 야기했다는 게 대상자는 엄청 늘려놨고요. 공급은 그냥 계속 정해진 대로. 이걸 굳이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을 되게 진짜 그걸 바라고, 왜냐면 되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홍보가 돼서 그래 난 저거 될 수도 있겠지라고 또 갈수록 그 공급하는 세대를 계속 늘려가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네. 왠지 그게 나한테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청약 전문가인 원영윤이 봤을 때는 그간의 경험이나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확률이 오히려 더 높지 않다. 그거를 확률 높이려면 딱 하나만 건들면 돼요. 분양가를 높이면 돼요. 분양가를 안 높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표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남에서 신혼임 한타운을 공급을 한대요. 그러면 예상되는 분양가가 막 7억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84제곱이 4억에서 5억 사이였잖아요. 여기를 7억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분양가 5억 수준이면 로또 분양인 거고요. 경쟁이 극심하고, 분양가를 7억으로 높이면 이거 건설사 특혜주는 거냐, 이게 무슨 공공성을 띠는 분양이냐, 이렇게 또 문매를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적정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과열을 해소시키려면 분양가를 높여야 되고, 분양가 높이면 기존 주택이 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매년 공시가격을 높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매년 건축비도 높아져요. 그러면 분양가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네요. 네. 오늘 저희가 좀 되게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좀 실제 그런 사례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겪으신 이야기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오히려 인근 지역이나 오히려 다른 청약을 좀 노리시거나 아니면 좀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 제가 어느 가격선이 싸다라는 건 느끼냐면 작년에 30대 분들이 영끌족으로 네. 하반기에 많이 샀어요. 작년 가을에 엄청 샀거든요. 근데 그 영끌족이 진입하기 전 가격, 예를 들어 여름 가격이다, 아니면 추석 전 가격이 지금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지역에서 작년 9월 전후 가격에 지금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싼 거예요. 6개월 정도 전 가격을 보고 그 정도가 되면 네. 저렴한 거겠네요. 6월 전에는 그 가격이 또 있을 거고요.